드셔도 되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자, 우리 앞으로 가다실 주인이야. 원장님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늙으니까 너무 힘들고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밤에도 힘들고 아침에도 힘들고 근데 어제 많이 마셨어요? 아니요, 엄청 많이 마시진 않았어요. 근데 얼굴이 엄청 빨갛던데? 제가 원래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빨개져요? 많이 빨개지거든요. 좋은 점이 안 먹고 싶으면 못 먹는 척해요. 아 근데 원래 잘 마시는데 좋은 정보다.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희철 PD가 이제 술 빼면은 근데 얼굴 빨개지는 게 진짜 안 좋은 게 나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랬어요. 술 마시면 는다. 못 먹을수록 더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진짜 안 좋은 게 간 해독할 수 있는 효소가 없는 거거든요. 해독할 수 없는 사람한테 술을 많이 먹이게 하면 오히려 그 독성이 더 쌓여서 더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술 못 마시면 뭔가 사회생활 못하는 것처럼 남자는 술 좀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러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폭력적이야. 술 토할 때까지 먹이고 너 토하고 또 먹어야 돼. 우리 때만 해도 진짜 그랬었어요. 토마토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그게 간에 해독 효소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유전인자에 있어요. CRP 450이라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독을 못하는 건데 이게 없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술을 더 먹인다고 해서 늘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토하고 머리 아프고 이게 다 혈액 내에 아세트알데히드가 돌아다니면서 이런 부작용들을 일으키는 건데 그게 분해가 돼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사람들한테 권하게 되면 더 쌓이고 더 독성이 심해지고 더 독성이 심하게 축적되다 보면 간 손상, 머리 손상 이런 손상들이 더 많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잘 마시는 사람은 간 손상이 안 되는 거예요? 술이 더 센 사람들이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손상이 덜 하기는 하죠. 손상이 없는 건 아니잖아. 없는 건 아니죠. 언젠가는 이게 지로지처럼 나중에 오게 되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오히려 나 술 세니까 더 마셔도 돼 이러면서 더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거든요. 성시경님 되게 술부심 있으시잖아요. 매일 드신다면서요. 아, 네. 안 취하신다면서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되면 자기의 간의 해독 능력치를 벗어나는 술에 로딩이 되면 저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게 술을 좀 잘 드시는 분들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나 간 수치 멀쩡해 이러면서 건강검진에 간 수치 괜찮다고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간 수치가 오른다는 건 간 세포가 깨지면서 나오는 그런 효소들을 측정을 하는 건데 그게 괜찮다가 갑자기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초음파로도 처음에는 잘 안 나온다면서요? 맞아요. 초음파는 사실은 근데 CT나 이런 것들보다 경도 지방간을 잘 볼 수가 있기는 있어요.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건 질병화 됐을 때예요. 질병화 됐을 때 질환이 되었을 때 피검사나 초음파나 CT 검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질병이 되기 전, 질병 직전의 상태이지만 지금 우리가 가 있는 상태 그 상태는 어떤 검사를 해도 나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손상은 축적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생활습관 교정하고 하면 이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데 나 이제 괜찮아 질환이 되기 전 범위 내에서 있다고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훅 지나가서 질환이 되고 갑자기 지방간이 되고 만성간 질환이 되고 만성간염이 되고 간경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캐스케이드를 초장에 탁 끊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그 역치 전까지는 사실 어떤 검사도 잘 나오진 않는 거네요. 맞아요. 간 수치를 검사를 해도 정상 범위가 45까지다. 그럼 45 이하면은 나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30, 40 간당간당한 수치인데도 계속 간에 손상이 누적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질환은 되지 않았지만 질환이 되기 전 상태에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장님 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간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간암이라고 하는 검진이 5대암에는 포함되긴 있지만 고위험군에게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형간염이나 이런 보균자가 아니다 그러면 간암 검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은 대두되는 게 지방간염이거든요. 간암도 비형간염 보균자 같은 고위험군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간염 때문에 간 섬유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간 고위험군이 해당되지 않아서 지로지에 간암 초음파나 간암 수치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꼭 이런 검사를 같이 하셔야 되고 그러면 초음파만 받으면 돼요? 아니에요. 초음파도 받으셔야 되고 피검사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할 게 많으냐? 검사가 굉장히 까다롭긴 한데 초음파를 봤을 때는 이건 선별검사이기 때문에 지방간이 끼고 섬유화가 진행되는 정도를 알 수가 있지만 섬유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간이 굉장히 울퉁불퉁 변해요. 이 울퉁불퉁 변하는 것 속에서
가서 결절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리 간 초음파가 국가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라고 해서 다 했다 하더라도 간암이 미스되는 경우가 불행히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CT를 한 번씩 찍어라, 이렇게 영상의학과 전문의들도 프로토콜 가이드라인에 넣어놓고, 그리고 CT도 사실은 조형 증강 패턴, 그러니까 우리 몸을 염색하는 그런 염색제를 넣어서 간 결절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리자면 초음파나 국가암 검진이나 아니면은 직장에서 해주는 검진에서 내가 지방간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건 살 빼기, 식단 관리하기, 생활습관 조절하기, 그리고 간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간 건강을 보조하는 약도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로 간 수치를 떨어뜨리기. 두 번째, 간염이 조금 더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한 번씩 CT를 찍어보시는 걸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간경변을 가지고 있는 분은 간경변이 없는 사람들보다 간암이 거의 1000배가량 걸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CT라는 이런 해가 분명한 검사도 저는 꼭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먼저 초음파를 하고 내가 간을 조절할 수 있는 가역적인 수준이다. 그럼 생활습관 교정하고 약물 치료하고 내가 첨예화로 진행됐다. 이제 비가역적인 손상으로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타이트하게 추적 관찰하면서 간암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음파를 하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면 CT를 찍고도 뭔가 좀 더 안 좋으면 MRI를 찍으면 되는 거네요. 사실 근데 CT까지만 찍어도 디시전 메이킹은 의사들이 다 해줄 거예요. CT를 찍었는데도 성격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들이 다 디렉션을 주실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봅시다. 아니면 바로 MRI 찍어봅시다.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간경변이 확실해서 간경변도 여러 가지 CT에서 간 자체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장의 크기, 여러 가지 혈관의 변화, 아니면 복수 같은 간 문맥압이 높아졌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 소견들을 보고 이거는 간경변이 진행됐으니까 이렇게 관리를 합시다. 결절에 대해서는 간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으니까 MRI 찍읍시다. 이렇게 디렉션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초음파 잘 받기, 그리고 지방간염 있으면 식단 관리하고 체중 관리하고 여러 가지 생활습관 교정 플러스 내과 자주 다니기, 그리고 간이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병원 자주 다니시면서 초음파랑 같이 CT 검사 받으시기. 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이 이제 뭐 침묵이야 장기 막 이러잖아요. 지방간도 아니고 고위험군도 아니고 초음파를 했는데도 멀쩡했어요. 근데 바로 간암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해요. 저희가 간경변이 아닌 상태에서 간암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비전형적이고, 그럴 경우에는 간암보다는 다른 담도암, 간 속에는 간세포암이 있을 수 있지만 담도암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담도암 자체도 경변이 있을 때 훨씬 더 많이 생기긴 하지만 간경변이나 이런 고위험군이 아닌 상태에서 생기는 암은 담도암 같은 다른 암일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저는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도 병원을 믿어주세요. 필요하면 다 레커멘드를 드리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암니어 닥터의 박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